모텔 주차장 차 안에서 떨어진 열쇠를 발견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다. 은색 열쇠 하나. 키링에 적힌 숫자 302호. 이정선 58. 손이 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 박준호가 매주 목요일마다 조기 퇴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회사 동호회 활동이라고 골프 연습이라고 했던 3개월간의 거짓말. 선샤인 모텔. 강동의 허름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302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열쇠를 꽂는 손이 떨렸지만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찰칵. 문이 열리면서 침대 위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보였다. 준호.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왔어?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면서 젊은 여자의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부러 열쇠를 떨어뜨렸다는 준호의 말이 귓가에 꽂혔다. 생각보다 늦게 왔네.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의도적으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였다. 왜냐고 묻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호의 대답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혼하려고. 30년 살았는데 위자료 안 주고 싶거든. 내 잘못으로 만들어야 했어. 샤워실 문이 열리면서 가운을 걸친 젊은 여자가 나왔다. 30쯤 돼 보이는 준호의 회사 후배.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준호의 다음 말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 와이프. 곧 전 와이프가 될.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이혼하죠. 모텔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지만 차에 올라타자마자 분노가 아닌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더 이상 준호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무뚝뚝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투명인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58배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것. 재산도 위자료도 없이 준호가 법적으로 나를 불리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때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모르는 번호가 떴다. 받자마자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정선 씨, 정태호라고 합니다. 박준호 씨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한테 복수하고 싶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불을 지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무슨 복수인지 궁금했지만 머뭇거림 없이 만나자고 했다. 강동역 카페 로스터리 준. 1시간 후에. 시동을 걸면서 복수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준호를 망칠 수 있다면, 똑같이 되갚을 수 있다면.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여니 원두향이 진하게 퍼지면서 구석 자리에 앉은 50대 후반 남자가 보였다. 회색 정장에 검은 안경을 쓴 그는 준호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다. 일어나서 손을 내미는 그의 악수는 차갑지만 단단했다. 박준호를 3개월째 미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모텔에 간 것도 봤죠. 소름이 돋으면서 왜 준호를 미행하냐고 묻자 태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10년 전 박준호 때문에 제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 사기로 15억을 잃었고 아내가 떠났고 딸은 연락을 끊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한이 담겨 있었다. 복수하려고 박준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빼앗을 거라는 계획을 들으면서 나는 점점 빨려 들어갔다. 다음 달 임원 승진으로 받을 스톡 옵션과 성과급이 15억이에요. 제가 잃은 돈 정확히 그만큼이죠. 태호가 꺼낸 서류 봉투는 두툼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설명이 이어졌다. 박준호의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전부. 당신이 고발하면 효과가 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해집니다. 계산적이고 치밀한 그의 계획을 들으면서 대가가 뭐냐고 묻자 3억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신은 10억 이상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서류를 들여다보니 진짜 같았다. 통장 사본, 녹취록, 이메일 출력물까지 전부.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받아들고 일어서려는데 태호가 한 가지 더 있다며 말을 이었다. CCTV 각도상 당신이 방 안에 들어간 게 안 찍혔을 거예요. 복도까지만 찍히거든요. 오히려 박준호 불륜 증거만 확실하죠.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맙다고 하자 냉정하게 우린 서로 이용하는 관계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오히려 그 계산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보니 준호의 비리가 상세했다. 증거도 명확했다. 이걸로 준호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는 망설임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다. 그 30년 동안 나는 가정부였고 준호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모텔에서 본 계산적인 냉혹함을 떠올리며 결정했다. 복수하기로. 준호처럼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철저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태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하겠다고 답하자 좋은 선택이라는 답장이 즉시 왔다. 서류를 금고에 넣고 거울을 보니 58 이정선의 주름진 얼굴과 지친 눈빛이 보였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것 같았다. 창밖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오랜만에 보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느꼈다. 태호의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 고급 빌딩 15층이었다. 유리문에 새겨진 정태호 종합건설 대표의 사실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카페 주인이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소파에 앉아 본론으로 들어가자 태호가 파일을 꺼내면서 1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동 재개발 프로젝트에 15억을 투입했는데 박준호가 소개한 투자자가 사기꾼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믿었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박준호와 그 사기꾼이 짜고 쳐서 돈을 나눠 가졌다는 말이 이어졌다. 증거는 없었지만 10년간 준비하면서 박준호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려고 기다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죠. 10년간 복수를 준비한 집요함이 무서우면서도 믿음직했다. 어떻게 나를 이용하려는지 묻자 태호가 똑바로 나를 보면서 솔직하게 말했다. 배우자가 고발하면 사회적 타격이 크고 언론도 크게 다룹니다. 아내가 남편 고발했다는 건 뉴스감이니까요.
이혼 소송 중이면 박준호가 재산을 숨기려 할 텐데 그때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재산 분할은 최고 변호사가 최대한 확보해 줄 거라는 말에 계산서가 명확해졌다. 감정 없이 거래만 하는 비즈니스. 왜 하필 나냐고 묻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과 함께 솔직한 말이 나왔다. 당신이 불쌍해 보였어요. 30년을 박준호한테 바친 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좋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실감이 났다. 준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주일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방심하게 만들어서 재산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일주일 후 이혼 조정에서 폭탄을 터뜨린다는 계획을 듣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려가면서 태호가 카페로 가자고 했다. 로스터리준에 도착해 문을 여니 원두 향이 퍼지면서 한가한 오후의 조용함이 감쌌다. 손님 없는 카페에서 태호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10년 전 망하고 우울증이 왔을 때 배웠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니까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브라질산이라며 건넨 커피를 마시니 정말 부드러웠고 쓰지만 달았다. 힘들었겠다고 하자 당신도 힘들었겠다는 말이 돌아오면서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편한 침묵이었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데도 이거 끝나면 뭐 할 거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하자. 새로 시작하라는 조언과 함께 태호는 제주도에 카페를 낼 거라고 했다. 여유가 아니라 복수 후의 허무함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솔직한 말에 공감이 갔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니 요즘 안 들어오던 준호가 거실에 있어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녁 안 먹었다며 된장찌개 해달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으면서 연기를 시작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 이 남자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건. 식탁에 차려주고 맞은편에 앉아 이혼은 언제 하냐고 먼저 꺼내자 다음 주 조정 신청했다는 답이 나왔다. 나도 준비할게. 재산 분할은 안 바랄게. 나가면서 1,000만 원만 줘. 놀라는 준호에게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로 해달라고 조건을 걸자 쉽게 수락했다. 당연했다. 재산 안 나눠주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순순히 응하냐는 질문에 이미 기대 안 한다는 대답을 하면서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밥을 다 먹고 나간다는 준호가 거짓말로 회사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 여자한테 가는 거라는 걸 알았다. 상관없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걸 잃을 테니까. 태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니 격려와 함께 일주일만 더 참으라는 말이 있었다.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 괜찮다고 답하면서 창밖 밤하늘의 별을 보니 일주일만 참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이혼 조정 당일 아침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법원 앞에서 태호와 김수진 변호사를 만나는 순간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인상과 짧은 단발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가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박준호 인생 끝장낸다는 자신감 넘치는 말을 던졌고 그 말이 내 등을 떠밀었다. 조정실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와 있던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이미 우리는 남이었다. 조정위원이 온화한 목소리로 시작을 알리면서 이혼 사유를 확인했고 성격 차이라는 준호 측 주장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는 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울리면서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저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제시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샤인 모텔에서의 불륜 행위,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여러 날짜에 걸쳐서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당신도 왔잖아. 그날 모텔에. 심장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연습한 대로. 저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할 말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더 두꺼운 서류였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준호 씨의 회사 내 횡령, 배임, 뇌물수수 증거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검찰에 고발했고요. 오늘 오후 소환장 나갈 겁니다. 곧 구속영장 청구될 거예요. 뭐라고? 당신 범죄 증거 다 있어요. 통장 내역, 녹취록, 이메일, 계약서 사본.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압수수색 나올 겁니다. 이런 미친년이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는데 이제 그만 갚아야죠. 담담하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니. 준호가 날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쾌감이 느껴졌다. 조정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의 선언과 함께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태호가 다가왔다.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완벽했습니다. 박준호 끝났어요. 저녁 6시 뉴스 속보를 보면서 현실감이 밀려왔다. 대기업 부장 횡령 혐의 검찰 조사. 15억 규모. 준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회사 이름과 직급이 또렷하게 나왔다.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연락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태호에게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뭐 해야 해요? 기다리세요. 검찰 조사 들어가면 재산 동결될 겁니다. 밤이 되어 현관문이 열렸다. 술에 취한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다 내 짓이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내가 나 고발했지. 내 인생 망쳤지. 그래. 내가 했어. 준호가 나를 때리려고 든 손을 피했다. 준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때리지 마. 때리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럼 당신 더 불리해져. 준호가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어깨가 들썩이면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모습이 초라했다.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울면서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팠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뭘 어떻게 했는데? 30년 동안 날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날 감옥 보낼 거야? 응, 그럴 거야.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도 무너져봐. 그게 어떤 기분인지. 준호가 비참하게 웃었다. 넌 변했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안 변했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준호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다.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의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감옥에 갈 사람. 일주일 후 준호는 구속됐다. 증거인멸 우려. 뉴스는 연일 보도했고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태호가 전세금을 보태주었고 당분간 숨어 지내라고 조언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소식 들었어요. 뭔데요? 박준호 재산이 생각보다 적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얼마인데요? 겨우 5억. 15억은커녕 5억밖에 안 나와요.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는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빼돌렸거나 숨겼겠죠. 너무 깨끗하게 빠졌어요. 흔적도 없이. 뭔가 이상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그럼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다. 5억의 반. 2억 5천만 원. 그것도 집 팔아야 나와요. 그럼 당신한테 줄 3억은? 없죠. 태호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궜다. 10년간 준비한 복수가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누가 돈을 빼돌렸을까요? 박준호 불륜 상대였던 이민정. 지금 종적을 감췄어요. 해외로 나간 것 같고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문을 여니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정태호 씨죠? 네. 조작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조작? 교사? 박준호 씨 횡령 증거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동행하시죠. 태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가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이정선 씨. 나중에 설명할게요. 당신은 모르는 척 하세요. 태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증거 조작.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손이 떨렸지만 받았다. 이정선 씨. 여자 목소리였다. 젊고 날카로운 목소리. 누구세요? 이민정이에요. 그 여자. 모텔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당신이 돈 가지고 도망간 거죠? 도망?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박준호, 정태호, 그리고 나, 우리 셋이 짜고 친 거예요. 당신을 이용한 거죠. 숨이 막혔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다. 박준호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위자료 주기 싫어했죠. 30년 살았으니까. 귓가가 멍멍했다. 당신을 이용해서 자기 비리를 고발하게 만들면 재산 동결되잖아요. 그럼 나눠줄 게 없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정태호는 박준호한테 돈을 받고 계획을 짠 거예요. 3억. 당신한테 접근해서 복수를 부추긴 거죠. 증거도 대부분 조작이에요. 일부만 진짜고 나머지는 만든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박준호는 저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산은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럼 돈은요? 제가 미리 빼돌렸어요.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해외에 안전하게 있어요. 박준호가 나오면 함께 살 거예요. 박준호가 구속됐는데요. 증거 조작 드러나면 무죄 나와요. 정태호가 다 뒤집어 쓰게 했거든요. 정태호는 이용당한 것이었다. 아니, 우리 둘 다. 왜 이걸 저한테 말해요? 미안해서요. 당신은 진짜 피해자니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했다니. 복수를 도와준다던 태호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니. 모든 게 계획된 거짓이었다. 나는 완벽한 바보였다.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바보. 석 달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다. 태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고 준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 조작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1,000만 원만 받고 이혼했다. 30년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58배 나이에 접시를 닦고 바닥을 닦았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먹고 살아야 했다. 어느 날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다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궁금했다. 뭐라고 말할지. 로스터리준에 도착하니 태호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핸드드립. 물줄기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평온함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태호가 커피잔을 건네면서 말했다. 박준호가 3억을 준다고 했어요. 당신을 꼬드겨서 이혼하게 만들면. 저는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복수는 거짓이었어요. 반은 진짜였어요. 정말 박준호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복수는 포기했었죠. 그런데 박준호가 이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태호가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 5천만 원이에요. 뭐예요? 제 카페 팔았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려고 모아둔 돈도 다 넣었고요. 받으세요. 왜 저한테 줘요? 빚이니까요. 당신한테 진 빚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엔 이용 대상이었지만 나중엔 진짜였어요. 만나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래서 박준호한테 계획 취소하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박준호가 협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갔죠. 미안해요. 태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 남자도 이용당한 거였다. 나처럼. 기다려요. 태호가 멈췄다. 당신 진심이에요. 날 사랑했다는 거. 네. 증명해봐요. 태호가 돌아봤다. 같이 가요. 어디든. 당신. 진심이에요. 저도 당신 좋아했어요. 고백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가 다가왔다.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같이 갈래요? 네. 대신 조건 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요. 그리고 날 이용하지 마요. 약속해요. 태호가 나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다. 진짜 같았다. 이번엔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5천만 원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로스터리 준 제주점. 매일 아침 태호가 원두를 볶고 나는 손님을 맞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가끔 아팠다. 준호에 대한 원망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살아갈 만했다. 태호는 약속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후회해요? 태호가 물었다. 뭐요? 복수한 것. 생각해봤다. 후회할까? 준호를 고발한 것. 모든 걸 시작한 것.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요? 그래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태호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당신을 만난 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달았다. 인생처럼. 준호는 이민정과 해외에 있다고 들었다.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언젠가 잡히겠지. 아니면 평생 도망치며 살겠지. 그건 준호의 선택이었다. 나는 내 선택을 했다. 태호와 함께 사는 것. 과거를 씻고 다시 시작하는 것.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다. 사랑과 이용, 진심과 거짓, 복수와 용서가 모두 뒤섞여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작은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삶을. 그걸로 충분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 삶. 58 이정선의 새로운 인생. 이제 시작이었다.